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제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는 조금 더 이제 하락 전환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증시도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개장한 다음에 코스닥에서 조금 투매 포지션 비슷하게 나왔어요. 헬릭 스미스 무슨 투자를 했니 해가지고 2천억인가 다 투자를 했는데 요게 좀 망가진, 이제 5년 동안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하면서 유중 성공 흐름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알 수 없다 라는 요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센티를 좀 이제 안 좋게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빅히트가 이제 상장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바로 밀리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공모주에도 센티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퍼플바이오인가 뭔가, 그거는 이제 공모가를 하회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이제 공모주에서도 이렇게 수급 흐름이 좀 빠지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탁금이 또 이제 급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등에서 공모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굉장히 많이 켜놨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뭐고 하면서 따상이니 어떻게 돼서 몇 프로가 갔니 몇백 프로가 갔니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붙었는데, 이제 빅히트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바로 밀리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공모주가 끝났나, 무슨 노이즈 요인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언론에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공모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센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이제 공모가 하회해서 이제 상장이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탁금이 줄 수가 있다. 예탁금이 이제 저는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는 게, 이제 40조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한 45조에서 한 48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들어온 자금을 뺀다 그러면 한 45조에서 48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50조 정도로 잡혀 있는데, 50 몇 조 정도로 잡혀 있는데, 예탁금이 만약에 40조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신용 물량이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신용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좀 가중될 수가 있다.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급 주체가 개인 수급이 수급 주체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매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좀 하방으로 좀 크게 열릴 가능성들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수급에 대한 악재 요인들이 이제 미 대선이라든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미 대선 같은 경우는 호재로 받으려고 하면 호재로 받을 수 있고, 악재로 받으려고 하면 악재로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예로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책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화석연료 그쪽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5G라든가 중국에 대한 때리기, 이런 모멘텀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노이즈, 이제 무역 분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유럽이랑도 싸울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유럽이랑도,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친환경 정책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책이 바이든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등을 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조금 단기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데 장기적인 스탠스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없어도 됩니다. 유럽이랑 중국만 해도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포텐이 이미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에너지 정책을 기존 방향을 이제 고수를 한다 그러면 그런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뭐라 그래야 돼? 기술주에 대한 이제 노이즈 요인이 만들 수 있어요. 법인세라든가
세금 정책 같은 게 보면 이제 법인세를 뭐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헬스케어도 굉장히 노이즈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요쪽 부분에서 아무튼간 무슨 기존의 이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약가 인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책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지금 가장 강한 쪽이 이제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쪽 요런 쪽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주도 섹터가 많이 꺾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뀌겠죠. 이제 여기서 호재 요인을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에너지 친에너지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간 친환경 에너지 요쪽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호재 요인이 될 거고, 요런 부분에서는 악재 요인이 될 거고, 트럼프의 이제 호재 요인을 보면 이제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붙으면서 5G라든가 무슨 모바일 쪽 이쪽에 이제 호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호재 요인과 악재 요인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게 거의 좀 반대 포지션에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악재성 요인이 불거질 거고, 시장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호재성 요인이 불거질 텐데,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 이제 이슈만 봐도 이제 개인 수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이제 대주주 이제 뭐 양도세 부분들이 있죠. 기존에 이제 10억에서 뭐 이제 3억으로 줄어드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뭐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물량이 한 10조에서 20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 그러면 연말에 이게 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팔고자 하는 차익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개인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의 대부분의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은 이제 뭐 헤지펀드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롱숏 펀드 이제 롱숏 전략을 항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방에도 배팅을 하고 상방에도 배팅을 하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헤지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면 이제 제한이 되죠. 그리고 또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게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까지는 개인 매물이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하방열이 커질 수 있는, 지금 수급 주체가 이제 개인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시장에 빠지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를,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냐 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20일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현금을 보유하는 포인트들, 이제 포지션들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어떤 요인으로 지금 이런 노이즈 요인들을 다 이제 뭐 상쇄시키고 뭐 지수가 버텨준다라든가 뭐 하게 되면 12월 20일 이후에는 지금 지수 포인트가 지금 단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현금을 많이 줄일 거다. 지금 현금이 한 27% 정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채워놓은 거고, 증시가 안 빠져도 현금을 한 5%, 10%까지는 줄여서 주식을 사겠다 라고 이제 우리는 투자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리딩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주도 섹터가 좀 힘이 약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기존의 주도 섹터가 힘이 약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테마 흐름들이 좀 돌고 있는데, 테마의 일단 중심은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에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기차 인프라라고 보면 되고요. 전기차도 이제 소재 쪽에서 전기차의 이제 부품이라고 봐야죠.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에 속한 거니까, 이제 배터리의 소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지금 조금 상승을 많이 해놓고,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는 밸류 매력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당장은 조금 포지션이 좀 애매하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이쪽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자, 인프라 쪽이 이제 보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가 시작이 되면 이거는 자율주행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직전에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전기차의 인프라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자, 이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가지고 지금 시장 흐름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테마 흐름들은 이제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좀 보면서 장기적인 스탠스는, 자, 주도 섹터가 바뀌면 결국은 반도체, 건설, 철강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그리고 건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쪽 모멘텀을 타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훈하나텍 100%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이제 오늘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율주행 테마 이제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테마 흐름을 우리가 가져갈 때 차익 실현 어떻게 하고 이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비중 설정을 위한 고민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평생투자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자, 평생투자님이 동훈한테 100% 절반 매도 하시고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종목이 많아지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팹리스 관련 종목을 더 사고 싶어서 그때 대충 매수되어진 듯 싶네요. 나머지 복리계좌로 매도가 9,780원, 나머지는 이제 복리계좌로 옮겼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일단 팹리스 업체들은 이제 반도체죠. 이제 팹리스는 설계니까, 자,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뭐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그리고 중간에 뭐 이제 패키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더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신 생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생산 캐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설계 업체들이 맡기면 이걸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업체죠. 이제 설계업체인데, 자, 설계업체의 이제 강점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대만에 보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이제 많아요. 이 팹리스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쪽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가 글로벌 이제 2위인데 대만에 TSMC랑 거의 기술 격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따로 분사를 한다라든가 해서 시장을 키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생태계가 팹리스 업체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자체 팹리스 라인도 이제 확장을 시킬 거고, 또 여러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리 보면 팹리스 업체들이 밸류가 거의 한 퍼 기준 하면은 이제 뭐 말도 안 되고 막 100배 막 이렇게씩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막 PDR이라 그래갖고 매출 기준으로 막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심한 버블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제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를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갖고 있으면 그냥 장기 포지션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팹리스 업체들은 이제 퍼 20배, 40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한 30배 정도가 저는 이제 적정 정도 봐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20배는 좀 싸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 정도 적정 밸류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2022년 추정치 대비해서 보면 지금이 아니고 2022년 추정치 대비 PER 한 2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같이 빠져주고 하는 포인트들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좀 담아볼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업사이드는 앞으로 1, 2년 동안에는 크게 안 나올 수가 있는데, 한 3, 4년 후를 본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을 한다 그랬을 때는 PER 뭐 4, 50배 정도도 이제 적용해 줄 수 있는 밸류 수준이다. 그러면 30배 밑에, 20배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봐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들, 이제 반도체 팹리스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포지션에서는 내릴 필요가 없다. 이제 뭐 40배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인증에서 올려드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칩셋 미디어, 동훈하나텍, 텔레칩스 정도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보여져요. 지금 자율주행 테마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보면 이 종목들은 쉽게 말하면 밸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보유를 해보시면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다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자, ADA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아직 지금 숫자가 안 보여요. 아까 이제 팹리스 반도체 쪽은 이제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가 안 보입니다. 숫자가 안 보이게 되면 나중에 조정해 받을 때는 조정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언젠가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이제 숫자가 찍히는 포지션들이 나올 텐데, 숫자가 찍히는 포지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편입해 볼 자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테마 흐름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승이 이어졌다가 밀리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관련 종목을 뭐 한 3, 4개 갖고 있다, 뭐 5개, 6개 갖고 있다 그러면 1개 정도 이제 기업 내용들을 다 보고 마음에 드는 종목 1개 정도만 좀 장기 포지션을 갖고 가고 나머지는 좀 차익 실현을 해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대항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종목 정도만 장기 포지션 보고 나머지는 이제 대충 팔아서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자라는 게 제가 가진 관점이고요. 자, 복리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외를 해가지고 변동성에 대한 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집해가는 관점으로, 이제 수집해가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솔루션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솔루션 무슨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숫자가 보여지는 애들도 있고 숫자가 안 보여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숫자가 안 보여지는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요것도 팹리스 기업 요거랑 마찬가지로 밸류를 한 20배, 30배 정도 주면 적정한 밸류 수준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보여지는 종목들, 밸류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요, 자, 숫자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대응. 요 정도 포지션을 두고 우리가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돼요. 비중 설정을 위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솔루션 플랫폼, 그리고 ADAS,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움직였어요. 자, 이 다음은 뭘 거냐 보면 이제 센서하고, 자, 모듈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하고 모듈 쪽은 지금 보면 그렇게 종목이 센서 쪽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있고요. 센서 관련된 기업은. 이제 모듈 관련된 기업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모듈 쪽은 지금 대부분의 이익이 모바일 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모바일 쪽에서 판매가 많이 둔화돼.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줄어가지고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분기 실적이 거의 대부분 다 적자가 찍혀 있어요. 거의 90% 이상 적자가 찍혀 있는데,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관련된 쪽들은 지금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모듈 관련된 기업들, 우리는 이제 뭐 담아가지고 많이 담아놓고 있어가지고 신규 포지션 취할 포지션들은 별로 없는데,
지금 요런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제 뭐 요런 종목들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듈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좀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들을 좀 몇 개 이제 포트에 섞어주면 아무래도 이 테마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금 더 계좌 방어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시장에 조금 빠진다 그래도 계좌 방어가 좀 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몇 개월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정 포지션은 테슬라 발표 포지션이 오면 좀 비중을 많이 줄여보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이제 다음 달이라 그랬나 한 달이라 그랬나 뭐 이제 두 달이라 그랬나 이후에 어떤 무언가를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호재민이 나오겠죠. 구구간이 오게 되면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경험대로 비중을 조금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여기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날짜를 딱 해서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된다 그러면 이쪽 비중들은 이제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가는 게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